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 명일여고 1학년 담당 김준영 강사입니다. 지금 시각 2026년 2월 16일 4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내신 설명회 영상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국부고학원은 명절 연휴에도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로컬 강사입니다.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추억이 깃든 이 고덕에서 즐겁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전공자이며 사범대를 졸업하였기에 당연히 국어 교원 자격증 또한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업 퀄리티는 보장된 강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한 번도 월 평균 수강생이 1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지 않은 나이지만 부원장 역할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개개인 학생의 성적을 위해서 고1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철저한 관리를 병행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명일여고 출제 경향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제가 대본대로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 출제 경향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는 아주 단순한 학교입니다. 문학과 문법 두 영역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제 비중도 문학과 문법에서 정확히 절반씩 출제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다만 외부 지문 비중이 적지 않은 학교입니다. 문항이 들어가는 1학기 중간에는 14문항 중 5문제, 약 3분의 1이 외부 지문 관련 문항이었고 2학기 중간 때는 70% 가까운 문제들이 외부 지문 관련 문항 문제였습니다. 16문항 중 11문항이 외부 지문으로 실려 있었고요. 즉, 당장 올해 1학기 중간고사부터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외부 지문 비중이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작년 중간 기준으로는 제가 구성을 여기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외부 지문 비중이 많이 부담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객관식 1번부터 5번 그리고 서답형 1번이 교과서 C와 외부 지문 C를 섞어서 만든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독특한 점은 서답형 2번을 포함해서 객관식 6번부터 12번까지가 교과서에 실린 소설이 카메라와 워커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 범위에 저 소설이 들어간다면 더 꼼꼼하게 저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1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전부 문법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의문 변동 외에도 문법 요소라는 단어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정말 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타 학교들은 많이 들어가도 1학기 중간에 문법이 들어가도 의문 변동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문법 요소까지 한 번에 출제를 한 학교라는 점에서는 좀 독특한 내신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리드리면 시험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학 문제를 많이 내면서도 문학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 선지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치법, 서리법, 역설법 등 중학교 필수 문학 개념 정말 많이 출제가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같은 고등학교 필수 문학 개념까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명일여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아주 강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문학이긴 하지만 서술형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법 관련 서술형에서 작년에는 문장에 쓰인 높임 표현에 대한 형태소를 완벽히 분석할 줄 알아야 감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으로 푸는 문학 문법이 아니라 원리까지 전부 이해를 해야 서술형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3번 낯선 외부 지문에 대한 등장과
뭐 4번 방대한 문법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명일여고의 시험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험 포인트들을 저희 구풀국어 학원 내신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저 빨간 교재가 저희 학원 자체 내신 교재인데요. 학원 교재는 내신 시험 의도에 맞게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1, 2 초반부에는 복습할 수 있는 원문과 빈칸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빈칸 자료가 구풀국어학원의 정체성이자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부분입니다. 원문 자료는 별다른 필기 없이 본문 글만 있기 때문에 보통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들을 학생들이 잘 받아 적었는지 클리닉 때 제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일여고 학생들은 문법 단원에서 서술형을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문법 개념을 힘들더라도 일일이 빈칸 넣으면서 복습하고 학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명일여고 학생들은 이 교재 구성 1번과 2번에서도 도움받을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재 구성 3번부터는 평가 문제들이 실려 있는데요. 문제 수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문제들을 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점층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의 OX도 서술형을 꼼꼼하게 적어야 되는 명일여고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문학과 연계작품이 등장하는 시험이기에 교재에 있는 스텝 4와 그리고 서술형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스텝 5 선언 수령 문제도 명일여고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교재 구성 4는 문제 보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상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구풀국어 학원은 전국 50여 개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은 전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 그 구풀학원 주변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수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형의 내신 문제들을 그렇다면 수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명일여고 내신 경향과 맞는 적절한 문제들을 제가 잘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풀게 한다면, 특히 또 최상위를 목표로 노리는 학생들은 좀 적절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 때는 학부 문학 모의고사도 보게 되는데요. 작년에 문학과 관련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학부 문학 모의고사로 외부 지문, 특히 좀 연계를 예상하면서 낸 문제들로 대비를 할 것이고요. 또 숙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또 매주 비슷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 혹은 학교에서 올해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주간제들을 푸는 숙제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주차부터 직전 보충까지 학원에서 주말 수업 때 나갈 진도에 따라서 숙제가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개념을 배운 주라면 좀 투박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백지 내용 복습을 숙제로 내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배운 내용을 백지 혹은 복습 노트에다가 그대로 다 적어오는 것입니다. 또 심화 문제가 필요한 시기라면 아까 설명드린 학원 내신 교재로 심화 연계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또 명일여고 특화 숙제로 또 학원 자체 교재를 활용한 또 연계 문항이나 서술형을 더 연습할 수 있는 숙제가 요구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내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앞에서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자주 까먹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는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학원 자체 교재의 빈칸 넣기, 즉 구풀학습법으로 문법 혹은 문학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숙제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즉 시기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 때 숙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 때 숙제를 검사하면 숙제가 제대로 검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백지 내용 복습 같은 것을 숙제로 제가 냈는데 수업 시작 전에 그거를 검사하려고 하면
뒤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학생이 좀 애매하게 해왔더라도 그걸로 이제 좀 실랑이 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좀 숙제 검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숙제 검사를 클리닉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장점은 학생이 숙제를 안 해서 남아서 하고 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정규 수업 이후에 남아서 하고 간다고 해도 제가 그 다음 수업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그 대신 클리닉 때 숙제 검사를 해서 미흡시 숙제를 다 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항상 완벽하게 검사가 될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그 클리닉도 조교 없이 제가 직접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정규 수업은 이 출결 피드백 시스템에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석생은 물론이지만 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지만 개념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유튜브 링크로 복습 영상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규 수업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음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수목금 1회 진행이 되고요. 명일여고 학생들은 클리닉 하면서도 저 1대1 개념 복습이 아주 강하게 강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학 비중이 높고 문학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비중이 높기에 문학 개념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시험 위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매주 배운 내용은 저와 함께 복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만큼 학생들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고1 학생을 전담해서 한 명 한 명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복습 항상 진행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메타인지 학습법이 클리닉 때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명일여고 학생들은 클리닉 때 추가 연계 작품 문제까지 제공하면서 좀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카톡 단톡방 만들어서 학교 수행평가 대비도 같이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통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 가져오면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 못 드렸던 메타인지 학습법 말씀을 좀 드리면, 명일여고는 문학 개념 많이 물어보고 서술형에서 원리를 써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으로 대충 문제를 때려 맞추고 넘어가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사실 그런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메타인지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학생이 제가 나눠준 문제를 풀어오면 제가 학생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채점을 해서 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학생이 내가 3번 문제를 틀렸다는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오늘 푼 문제 중에 3개가 틀렸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다시 시험지를 가져가서 본인이 직접 틀린 문제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고쳐서 저한테 다시 가져옵니다. 한 번에 다 고쳐지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늘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짜증은 나지만 학생과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틀린 거 못 고친 건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아까 맞힌 문제를 고쳐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맞힌 문제들은 학생이 진짜 실력으로 푼 게 아니라 운으로 맞췄다는 게 됩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맞힐 확률이 50% 미만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학생이 본인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모르고 어떤 문제를 아는지 판별해 줄 수 있는 학습법이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고, 이 틀린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강사랑 학생 둘 다 힘들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정규 수업 클리닉 같은 경우는 빈칸 넣기, 즉 국플러스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한테 야, 빈칸 40개 틀렸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신 시작하면 다시 이 메타인지학습법을 꺼내서 내신이 진행이 됩니다. 자, 명의용어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클리닉 때 핵심 포인트는 개념 복습 과정입니다. 기본 개념을 다 중학교에서 알고 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수는 없고 물론 내신 수업 때 다시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아직 모르는 상태로 남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명의용어는 절대로 그거를 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되고 클리닉 때 저와의 개념 복습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모르는 개념이 없는지 확인을 하며 클리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험 포인트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요. 1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원의 빈칸 자료 그리고 클리닉 때 이루어지는 개념 복습 통해서 저 문학 기본 개념에 대한 시험 포인트들을 해결을 할 것입니다. 자, 까다로운 서술형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학원 문제 스텝 5에 서술형 문항들 실려 있었는데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서술형을 쓰려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 복습과 저희 스텝 1에 실려 있었던 OX 문제들 혹은 빈칸 넣기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번 낯선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클리닉 및 숙제를 통해서 나가는 예상 외부 지문 연계 작품들 혹은 저희 학원 교재에 실려있는 스텝 4 연계 문제들을 통해서 이를 이겨낼 그런 명일여고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4번은 학생들이 복습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험 준비 후반부로 갈수록 복습 자료 주는 것 통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 1번 빈칸 넣기 자료 그리고 숙제 같은 것들을 클리닉 때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좀 문법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강 날짜는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은 수목금 1회 등원을 해야 하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명일여고 입학하면서 내신 걱정이 많으실 텐데 국풀국어 전문학원에서 국어 내신만큼은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또 제 시험인 것처럼 학생들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